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챕터 9에 지난번에 이어서 interlanguage의 중간 부분이에요. Sources of difficulty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sources of difficulty라는 거는 예상이 되시죠? 어떤 내용이실지. interlanguage라는 것이 이제 중간어라고 L1에서 L2로 점점 변모하는 과정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L2를 획득하기까지 네이티브 스피커가 말하는 그 네이티브스러운 L2를 습득할 때까지 네이티브 like fluency를 습득할 때까지 점점점 매일매일 혹은 어떤 주기마다 변해가는 그 변화의 과정을 존중한 것이 그 용어가 인터랭귀지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인터랭귀지의 특징은 당연히 에러가 많은 것이겠죠. 자, 인터랭귀지의 특징이란 당연히 그 변화성이라든지 뭔가 체계성은 있지만 at the same time 이제 에러가 이제 빈번하게 혹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인터랭귀지의 특징이에요. 완벽한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기 전까지. 그럼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sources of difficulty라고 왜 에러가 발생할까? 에러 발생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에러 발생의 인터랭귀지 에서 에러 발생의 이유, 즉 인터랭귀지 발달이 어려운 이유, L2 습득이 무엇이 L2 습득을 어렵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difficulty죠. 하는가? 이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기 전에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총 몇 가지가 있는지. 첫 번째가 L1 transfer이고요. 어떤 건지 예상이 되시죠? 네이티브 랭귀지가 방해를 하는 거. 자, 두 번째가 여기요. Universals and markedness. 유니버설이라는 거는 모든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특징, 문장에는 주어 하나, 동사 하나가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보편적으로 있는 특징이고 markedness가 좀 약간 지금 새로 나온 개념이긴 한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markedness. 요거 때문에 그 L2 습득이 어렵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이 intralingual transfer예요. 아까 L1 transfer가 1번이었는데요. 그것이 interlingual transfer죠. 용어 기억나시죠? interlingual transfer. 자, intralingual transfer는 L2 안에서 존재하는 특징이 다른 L2 범위를 넘어서서 그 폼이 적용돼야 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가 바로 그 intralingual 에러예요. 딱 보시다시피 이제 overgeneralization을 우리가 이전 예시로 사용한 적이 있고요. 자, 4번이 context of learning. 4번이고요. 다음에 5번이 input frequency. 마지막으로 6번이 facilization. 지난번에 강조한 바가 있어요. 중요하다고 했죠? facilitation이라고 해서 총 6가지인데 요걸 이제 순서대로 보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L2 습득이 어렵구나. 인터랭귀지의 에러가 발생을 면치 못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1 트랜스퍼 볼게요. L1 트랜스퍼는 쉽게 말해서 모국어 전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모국어에 있는 특징이 L2랑 안 맞는데 그 특징이 전이가 되어서 L2에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뭡니까? interlingual transfer죠. 여러분, negative transfer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interlingual transfer. 정리 한번 해볼게요. negative transfer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interlingual transfer. 예시로 뭐가 있었습니까? 너무 글자가 커서. 예. 예시로는 뭐가 있었어요? 예시로는 interference가 있었죠. L1의 특징이 L2에 연결이 돼서 그게 자꾸 방해를 한다. 그래서 interference라고 그걸 표현을 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그 정관사 어더가 없다. 그게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자꾸 영어에서도 한국인이 안 써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말에 복수, 뭐 오리 두 마리 하면 되는데 오리 두 마리 들 안 하잖아요. 있지만 들이라는 모르핀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restricted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영어를 할 때도 two ducks 해야 되는데 two duck 뭐 이런다든지 잘 안 써요. 우리나라의 들이 이제 약간 optional 하거든요. 자, interlingual transfer가 있고 또 두 번째로 negative transfer에는 첫 번째는 interlingual transfer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intralingual transfer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예시가 overgeneralization이죠.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L1의 특징이 L2로 전이되는 것이고 이게 L1의 특징이 L1에서 잘못 적용되는 것이고 beyond the scope of application 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고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For decades, if not centuries, L2 learning was thought to be a matter of overcoming the interference 네, of the L1. In the 1950s, some linguists thought that the tools of structural linguistics, such as Fry's slot filler grammar, would enable a linguist to scientifically describe first and second languages system to determine the extent of interlingual transfer between them. between them이라는 거는 L1과 L2고요. Fry에 뭐가 생각나시냐면 structural linguistics, 구조주의 언어학이요. behaviorism과 맥을 같이 했던 당시 structural linguistics는 언어가 레고 블록처럼 분해될 수 있고 그 작은 유닛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언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조각조각 분석해서 봐야 된다. 뭐 전 언어적으로 이제 통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봐야 된다. 약간 애널리틱한 그런 어프로치였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구조주의적으로 L1의 특징을 쫙 분석을 하고 L2의 특징을 쫙 분석을 해서 두 개가 대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쪼잔하게 하는 것이 이 비교하는 거예요. behaviorism 얘기 나오죠. 아니나 다를까. behaviorism contributed to the notion that human behavior is the sum of its smallest parts and components. 똑같습니다. behaviorism도 인간의 행동이란 하나의 이제 전인격적인, 전인류적인 어떤 어프로치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내서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여기서 여기까지 행동이 합쳐지니까 이게 되는 거고. 구조주의 언어하고 똑같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Human behavior is the sum of its smallest parts and components. 작은 부분들의 합이고. And therefore, that language learning could be described as the acquisition of all of those discrete units. 이렇게 분별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유닛들의 합으로서 언어 습득도 설명이 될 수 있다. The next step was the matter of examining matches and mismatches. 그래서 L1과 L2가 특징이 서로 매치가 된다, 미스매치가 된다. 그걸 해서 the difficulty of learning a given language could be accurately predicted. 매치가 되면 뭐야? positive transfer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맞죠? 그래서 뭐예요? easy to learn. 미스매치가 발생되면 뭐야? 네거티브 트랜스퍼가 반드시 발생될 것이고 difficult to learn. 여기서 말하는 네거티브 트랜스퍼란 L1에서 L2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interference에 해당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interlingual transfer가 아니고 interlingual transfer가 아니고 요 부분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야. 이 L1에서 L1으로 잘못 적용된다 이런 거는 behaviorism이라든지 프라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비교해서 하는 이런 언어학적인 어프로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미스매치가 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매치가 된다면 혹은 그 안에서의 어떤 전이 이런 거는 예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미스매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미스매치라는 거는
L1에서 L2의 전이가 고려되는 interlingual transfer, 즉 interference에만 한정되는 것이고 요것만이 L1 당시에 이제 behaviorism이라든지 Freier smallest 뭐 unit 어쩌고 이러고 구조주의 언어학은 L1, L2 전이 때문에 모든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후 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그렇지가 않다. 인트랄링거 에러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인트랄링거 트랜스퍼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L1, L2가 매치가 되더라도 에러가 발생한다라는 게 이후에 발견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 과거 시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어 할 때 I drink water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를 안 써요. 그 있는데도 안 쓰는 건 진짜 독특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L2 러너가 다 겪는 거거든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고서는 아동도 심지어 겪어요. L1 스피커, baby, like children, child learner. 걔네들도 L1이 네이티브 랭귀지여도 과거 시제 안 쓰고 현재 시제 쓰고 그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류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미스매치에 의해서만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학자들의 의견이고 당시 이렇게 국한한다면 모든 에러는 이 미스매치 때문만이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자, 볼게요.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자, 이게 대조예요, 대조. 대조 분석 가설인데 뭐랑 뭐를 대조하시겠어요? L1과 L2를 대조하겠죠, 당연히. 대조해서 매치면 뭐야? Easy to learn. 미스매치면 difficult. 에러가 발생하고 difficult to learn. 여기다가 no errors라고 쓸까요? 이런 주장이었어요. 이런 주장. 그래서 the examination of two languages in contrast, namely an L1 and L2, and the predictive validity of such a comparison. 뭐야? 예측할 수 있다. 뭘 예측? 에러가 발생할지 안 할지 예측할 수 있다. 예측 타당도. 비교 대조를 통해서 에러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일기예보 하듯이. 어디 나라 사람이세요? 한국인이세요? 아, 들 없으시죠? 플러럴 모피즘 안 쓰시죠? 자, 이 학습자들은 플러럴 모피즘 S에서 반드시 실수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 한국인 학습자예요. S를 반드시 강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또 어디 학습자시죠? 아, 또 한국인이세요? 그 동사에 그 단수 S, ES 붙이는 거 없으시죠? goes 이런 거 없으시죠? 예, 한국인은 그거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막 이런 거. 문장 구조가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 SOV네요. 영어는 SVO거든요. 여러분들 이분들은 통사적인 문법, 그 워드 오더에서 반드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막 이런 거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Came to be known as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이거를 대조 분석 가설이라 불렀다.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그래도 굵은 글자 나왔으니까 한번 해놓을게요. 뭐를 했대요? Enjoying enormous popularity in the 1950s. 이때 겁나 유명했어요. Since human 50년대, 1950년대. 우리나라는 이때 뭐 했죠? 1950년대. 한국사를 잘 몰라서. 한국사 압니다. 아는데 이게 연도하고 매치를 잘 못해요, 제가. 자, since human learning 개념이 없어서 너무 오래되면 개념이 없잖아요. Since human learning theories highlighted interfering elements of learning, the CAH concluded that where no interference could be predicted, no difficulty would be experienced since one could transfer positively all other items from the L1 to L2. 아까 제가 한 말이죠. 자, interfering element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no interference, 만약에 매치가 된다면 matching. 매치의 경우 interference가 could be predicted. No difficulty would be experienced. 어렵지 않을 거야. Since one could transfer positively all other items from the L1 to L2.
이해되시죠? 긍정적인 전이면 일어날 것이다. Likewise, greater difference or interference between the two languages would lead to greater difficulty. 제가 아까 한 얘기, mismatch의 경우. 아시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Intuitively, the CAH had appeal in that we commonly observe in second language learners a plethora of errors attributable to the negative transfer 네, of the L1 to L2. It is quite common, for example, to detect certain foreign accents. 자, 이런 거예요. 외국인 발음. 왜요? 그 언어에 그 발음이 없으니까. 이 언어에 그 발음이 안 되지. From the speech of the learner alone, where the learner comes from. In the example cited above, for example, the learner who said reflash as opposed to refresh would immediately be pegged as an L1 speaker of Japanese. refresh로 발음하고 reflash로 발음하면 저 사람 일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을 들으면 어머 저 사람은 어디서 왔나 봐. 어디서 왔나 이런 게 예측이 되는 거. A person saying room with the girl R and the U as a short U as in put would be thought to be a French speaker. 이렇게 되면 French speaker다. Grammatical predictions were also readily made. 그래서 이런 prediction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다?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L1과 L2를 비교해서 비교가 매치가 발생하면 easy to learn. 미스매치가 발생하면 difficult to learn. 그래서 모국어 전이가 바로 이 인터랭귀지 발달을 저해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예측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L1 transfer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2번 universals and markedness 한번 볼게요. 네, universals and markedness는 아까 universals 잠깐 얘기했다시피 언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특징이건 간에 그것이 언어에 모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그게 습득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쉽겠죠. 보편적인 특징은 습득하기 쉬워요. 따로 습득할 필요도 없죠.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태어난다고 주장되는 principle 그거를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변경할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습득하는데 용이해요. 문제는 이제 markedness 요건데 요게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 읽어볼게요. Linguistic universals are thought to provide facilitative effects in SLA. 네, 보편적인 것은 굉장히 facilitative, 촉진적인 역할을 해줘요. Rather than difficulty, 어려움이 아니라 but because universals are not always unambiguous in their directionality, they bear mentioning as a potential source of difficulty. 근데 어떨 때는 이 universal이라는 것이 항상 unambiguous, 모호하지 않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Fred Ekman was among the first to account for relative degrees of difficulty by means of principles of universal grammar. Universal grammar 안에도 심지어 보편적인 특징 안에도 어려움의 난이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markedness로 설명이 된다 이 말이죠. In his 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 a marked member of a pair of related forms contains at least one or more feature than an unmarked one. 계속 읽어볼게요. In addition, the unmarked or neutral member of the pair is the one with the wider range of distribution than the marked one. 자,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marked member, 뭔가 마킹이 된 멤버는 어때요? At least one or more feature than an unmarked one. 요 문장 먼저 읽지 말고 요거 먼저 읽을게요. 그러니까 마킹이 안 된 거 혹은 중립 멤버가 하나 있어요. 이 중립 멤버는 wider range of distribution, 더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뭐보다 자주 발생해요? marked one. 마킹이 된 거보다 더 자주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예산말이 있고 존댓말이 있어요. 예산말은 unmarked예요. 존댓말은 marked예요. 이해되세요? 다음 영어에 아티클 중에 어도 있고 on도 있어요.
어는 unmarked feature고요. 이거는 marked feature예요. 자, 이거는 뭐에 대한 범주냐면 뭐에 대한 범주라고 할까요? 이거를 스타일.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는 한국어 문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예산말, 존댓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좀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관사. 다른 말로 indefinite article. 자, 보세요. 말하는 스타일의 한국어 중에 예산말과 존댓말이 있는데 예산말은 unmarked feature고 존댓말은 marked feature예요. 영어의 부정관사 중에 어라는 부정관사도 있고 on이라는 부정관사도 있는데 on은 unmarked feature고 on은 marked feature예요. 아까 여기서 생각나요? 이거요. unmarked는 다른 말로 말해서 뉴트럴이라는 뜻인데요. 그럼 이게 뉴트럴이네요. 중립. 그럼 이제 봐요. 자, 이 neutral 멤버는 of the pair. 이 페어가 있다면 그 중에 neutral한 멤버는 is the one with the wider range of distribution. 분포가 더욱더 넓대요. than the marked one. 이 마킹 된 거보다. unmarked는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쓰면 공장 모드 있죠. 팩토리 모드. 그게 unmarked feature예요. 그냥 그 날 것.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날 것. 기본형. marked feature는 마킹이 됐다 이 말은 기본형에다가 뭔가를 가미한 거예요. 더욱더 독특한 어떤 상황에만 쓰는 거예요. 존댓말 같은 경우는 예산말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나타나죠. 존댓말은 예산말에다가 액세서리를 붙이는 거죠. 어는 어에다가 액세서리를 붙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산말이 unmarked feature, 존댓말이 marked feature, 말하는 스타일에서는. 부정관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는 어가 unmarked feature, on이 marked feature. 그러면 시제 중에서도 현재가 뒤에 s나 es가 안 붙은 거. 현재 중에서도 동사 변화 한번 볼까요? 영어의 동사 굴절 변화에서 예를 들어서 원형, go 이런 거. 이건 unmarked죠. 근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goes를 써야 해요. 이게 marked예요. 그럼 보세요. 모든 이런 형태, 이런 범주에는 다 marked feature도 있고 unmarked feature도 있어요. 근데 언어가 생성이 될 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공장 모드 있죠. unmarked feature가 먼저 생성이 되고 그거에 특정한 상황에는 이렇게 쓰자 하는 약속 때문에 뭔가 액세서리를 붙여서 marked feature가 생긴다고 믿어요. 그리고 독특한 게 뭐냐면 모든 언어에는 unmarked feature가 공통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자, 영어에는 예산말이 있어요. 영어에는 존댓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둘 다가 존재할 확률도 물론 있지만 둘 중에 그 다른 나라 말에 존재할 확률이 더욱 높은 건 공장 모드란 말이에요. verb inflection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 말에 원형이 쓰일 확률이 훨씬 높고 고에다가 뭔가 붙은 거, 원형에 인플렉션이 붙은 것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말에는 없죠. 그가 주인공이라도, 그가 주어라도 우리는 s나 es, 어떤 같다만 쓰지. 그러니까 원형만 쓰지 거기다 액세서리를 붙여 쓰지는 않아요. 다른 나라 말에 이 unmarked feature가 공통적으로 존재할 확률이 더 크고 특정 언어에는 그 unmarked feature에 플러스해서 marked feature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말에 marked feature가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말에 marked feature가 동시에 존재할 확률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a marked feature of a pair of related forms contain at least one or more feature than an unmarked one. 무슨 말이냐면 이 marked 멤버는 unmarked에다가 적어도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액세서리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At least one or more feature. 액세서리가 하나 이상 붙었다. 됐죠? 자, 그래서 당연히 외국어를 배울 때
marked feature를 배우는 게 어렵겠어요? unmarked feature를 배우는 게 어렵겠어요? unmarked feature보다 marked feature를 배우는 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 marked feature가 존재한다면 괜찮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말에 그 marked feature가 존재하지 않고 unmarked feature만 존재할 경우 marked feature를 배우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markedness, 마킹이 되어 있으면 그 배우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markedness theory고 다른 말로 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계속 읽어볼게요.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s. In the case of the English indefinite article system, English articles, un is more complex, 네, 더 복잡해요. Or marked form. 비공작 모드, 액세서리가 붙은 거, 더 complex. 그래서 이들의 특징, 존댓말, on, goes의 특징은 예산말, 원형에 비해서 더욱 복잡하다, 생김새가. 그죠? It has an additional sound. 이거에도 이렇게 additional sound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And is the unmarked form. 공장 모드, 공장 factory 모드 with the wider distribution.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죠. So 특징이 위에 있는 unmarked feature는 less complex, which means more simple, simpler. Simple, more simple, simpler. Yeah, either one, whatever. 자, 그 다음에 simpler 들어본 적이 있어요. simpler 맞는 것 같아요. And this one, more complex. 맞죠? 이 윗부분, 이 less complex, 밑에 있는 게 more complex. 이거는요, distribution, 분포가요. 나타나는 분포가 예산말, 원형이 wider distribution. 자주 발생해요. 스코프이 넓다 이 말이지. 이거는 narrower distribution. 예. 무슨 말인지 알죠? Also, all languages have at least one voiceless stop. 크 중에 우리나라 말은 다 있어. 크 중에 하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However, only some languages have voiced g, and voiceless stops. 자, 그래서 voiced, g가 존재할 확률이 더 낮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크가 unmarked,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공장 모드고, 팩토리 모드고, 거기다가 voicing을 추가한 거, 플러스 voicing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no voicing이에요. no voicing. voiceless stop. 됐죠? 여기는 plus voice, with voicing. 이거 중에 하나가 존재할 확률, at least one. 적어도 하나가 존재할 확률이 되게 높고 다 존재하는 것보다 and voiceless stops. 맞죠? 다 존재하는 것보다 하나가 존재할 확률이 높고 많이 존재하는 것이 marked, 적게 존재하는 것이 unmarked. 그리고 voicing이 없는 것이 factory 모드, neutral, 즉 unmarked. voicing이 있는 거, voicing이 추가된 거, 악세사리 추가됐죠? 그게 with voicing, this is marked. 우리나라 말은 부드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거 여러분 voiced stop, 이 voice는요 이렇게 막 성들을 꼭꼭 눌러서 나는 소리. 우리나라는 바다 이러죠. 바다, 프에 가까워요. 프에. 이것도 다시다. 고향의 말, 다시다. 외국인 들으면 다시다가 타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사운드가 없어. 그러니까 voicing이 없어요. 이것도 가지마, 가시나. 이렇게 예쁜 날 두고 가시나. 이러면 이게 크크로 들려요. 크크. 그래서 우리나라 말 들었을 때 왜 옛날에 뭐지? 대구 이것도 대구 이렇게 하지 않고 대구 이러니까 그 사람들 태구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전주 이것도 전주 이렇게 하지 않고 전주 이러니까 그 사람들 천추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voicing 때문에 많이 달라요. 사운드가 들리는 게. 영어는 voiced 사운드가 존재하고 우리나라 말에는 voiced consonant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명확히 말해서 안 해요. 그래서 두 개를 외국인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뭐 봐도, 파도 이런 두 개가 똑같이 들린다 이 말이지. 계속요. Furthermore, no language is known to have only voiced stops without also manifesting voiceless stops. 그래서 voiced stop은 있고 voiceless stop은 없다. 이 반대 케이스는 없다 이 말이야. 존댓말만 존재하고 예산말은 존재하지 않은 언어는 없어요. 순서가 있어 발생하는 게. on만 존재하고 어는 존재하지 않은 언어는 없어. marked feature, goes만 존재하고 go는 존재하지 않는 언어는 없어. g 이것만 존재하고 이건 존재하지 않는 언어는 없다 이 말이야. In both examples, according to Ekman, the marked forms are predicted to cause difficulty. 그래서 이렇게 marked 어떤 거요? 이런 more complex 존댓말 on, goes 이게 습득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나라 말 존댓말 습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다 한국어는 항상 누구한테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왜 말이 달라요? 막 이래요. 예, 그 선어말 어미 하셨어요? 이런 거. 그런 거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universals and markedness. markedness가 어떤 뜻인지 알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markedness와 non-unmarked form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이제 다음 3번. interlingual transfer 해볼게요. interlingual transfer는 뭐다? L2에서 L2로. 맞죠? L2에서 L2로 우리 아까 여기 왜 정리한 거. 아, 대박 실수. 여러분 죄송합니다. L2에서 L2로 잘못 적용 고칠게요. L2 안에서 그 스코프이 어떤 폼이 L2에서 적용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overgeneralization. L2에서 L2로 잘못 적용 고쳤습니다. 고치세요. 자, 그러면 261페이지. Interlingual transfer 한번 해볼게요. One of the major contributions of learned language research has been its recognition of sources of error that extend beyond interlingual errors. 이거를 넘어서는 게 뭐다? It is clear that interlingual transfer within a language, 즉 한 번 더. 아까 틀리게 적었으니까 이번엔 맞게 적어야지. L2에서 다른 말로 뭐? 이게 좋은 예시이다. Is a major factor in SLA and its negative counterpart, more commonly referred to overgeneralization. 이거 다 아시죠? Is an ever-present source of difficulty. 참 어려운 거다. Evidence of interlingual transfer. 죄송해요. Evidence of intralingual overgeneralization abounds.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s in English, excerpted from Richards and Tyler. 보면 Does John can sing? 이거는 question formation, 의문문 만들기 위해서 두가 항상 와야 되네. 이런 잘못된 애플리케이션을 generalize해서 overgeneralization. 이거 can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이것도 question formation with do auxiliary. 그 do insertion을 잘못 썼다. 조동사에는 적용이 되면 안 되는데, he goed to class yesterday. 이건 많이 했죠. ed. 여기 붙으면 안 된다. go는 irregular past tense, went를 irregular past tense 잘못 적용. ed의 overgeneralization. I don't know what time is it. 이런 것도 it is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sequencing, 어떤 평서문에서의 의문문에서의 what time is it 이거를 간접 의문문에 잘못 적용한 예, overgeneralizing. 근데 다 그런 예예요. 다 그런 예니까 보시면 돼요. He could have went to the store yesterday. Gone to the store 해야 되죠. 이것도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를 잘못 적용한 예. 그냥 단순 과거를 여기다가 쓴 예, overgeneralization. 아시겠죠? 마지막 거 보고 he was brave man. indefinite article을 안 썼어요. He was a brave man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쓴 예. 어떨 때는 그 형용사 앞에는 어를 안 쓰는 거 he was brave 안 쓰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뒤에 man이 붙으면 그 man을 위해서 애를 써줘야 되는데 여전히 형용사 앞이네? 이러면서 안 쓴 거. 다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researchers have found that the early stages of language learning are characterized by a predominance of L1 interference. 자,
early stage에서는 기초반의 경우, beginner의 경우 L1 transfer, 즉 interference에 의해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advanced가 되면 이제 new system, new L2 system 그 체계를 습득하게 되고 more and more overgeneralization within the L2 is manifested. overgeneralization, 즉 intralingual 에러가 더 많이 발생한다. This, of course, follows logically from the tenets of learning theory. As learners progress in the second language, their previous experience begins to include structures within the L2 itself. 그래서 과거의 그런 L2 습득의 경험이 현재 더 발달된 L2에 잘못 적용된 거, 그런 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에 여기에다가 인트라링거 에러라고 한번 적어줄게요. 트랜스퍼. 여기 있으니까 균형상 하나 적어줬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트라링거 트랜스퍼도 interlanguage developing의 difficulty에 적용이 되고 제일 앞에 나오는 interlingual transfer, 즉 L1 transfer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overgeneralization하고 그 다음에 앞에 그 interference 이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작년이었죠. 재작년인가요?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념을 잘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4번 context of learning 한번 해볼게요.